부안군 굴뚝마을에서는 한 달 전부터 건설사를 상대로 한 노동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전소를 끼고 송전선이 가로지르는 김제 지역 한 마을에 이번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설치 허가를 철회하라고 연일 김제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브랜드화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발효식품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태세 강화에 나섭니다. 거점 소독 시설 32개로 늘리는 등 방역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안군 불뚝마을에서는 한 달 전부터 건설사를 상대로 한 노동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입구에 확성기를 장착한 집회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집회 차량은 한 건설사를 상대로 집회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시위가 진행됐던 건설사무소 현장 앞입니다. 이 건설사무소 현장과 마을은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무소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차량으로는 한 20여 대가 넘게 그 앰프 막 앞뒤다 달아가지고 막 앰프를 틀어내는 거야. 이 마을 방송 하나 하는데도 시끄럽잖아요. 어느 때는. 근데 그 차들이 다 틀어놓는 거야. 다 노인들인데 어떻게 노인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녀 회원들이라고 해야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이 가서 막 뭐라 했다니까. 집회는 한 달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A 노동단체와 B 노동단체가 건설업체와 노동임금 계약 관계를 문제 삼으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C 노동단체가 들어와 자신들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회를 벌인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항의하면 소리를 줄이는 등 성의를 보인 A, B 단체와는 다르게 C 노동단체는 주민 협조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주민 피해가 크자 협상을 마친 B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고 건설사무소 앞에 나와 C 단체 집회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분들이 집회할 때는 그 마을 회관을 빌려줬어요. 한 달 동안. 거기서 밥도 먹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시끄럽게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당위성을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하고 대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기는 그냥 느닷없이 아무데나 방류하고 저번 주 금요일날 어르신들 찾아뵙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B단체의 집회 신고가 끝나면 언제든 C단체는 집회를 신고하고 이전처럼 시위할 수 있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변전소를 끼고 송전선이 가로지르는 김제 지역 한 마을에 이번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설치 허가를 철회하라고 연일 김제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선 주민들.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목 놓아 외칩니다.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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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영천과 설랑마을 40여 명의 주민은 한마디 사전 설명 없이 인허가를 내줬다며 김제시를 원망합니다. 동네 복판에다 태양광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거기서 짐승도 아니고 동의 한번 공청회 한번 하는 거 없어요. 마을 한가운데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 설치 규모는 3만 4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5개 가까운 넓은 들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300kW급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일대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자는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초입인 농론대예요. 보시다시피 제 왼편으로는 주택과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서 시작되는 개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트랙터를 세워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지와 거리가 가깝게는 10여 미터에 불과한 주택도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로 지르고 지금 공원묘지가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철탑이 장 우리 동네 들어가는 입구부터 동네 안까지 철탑이 다 거진 철탑으로 다 조성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건 지금 우리 주민 의견도 없이 지금 이 태양광이 지금 입구에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게 지금 다 튀어지 뭐예요 지금 이게. 지난해 8월 개발 행위를 허가한 김제시는 인허가 과정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시행자하고 중간적인 역할은 주민 민원이 없도록 그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그 차폐라든가 이객거리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이제 그 수련해서 도치기 심의위원회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태양광 사업 부지 인근 2개 마을 가구 수는 모두 93가구. 현재 변전소를 끼고 송전선이 가로지르는 마을에 태양광 패널까지 물결을 이룰 전망이어서 주민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태세 강화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강원과 경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14개 시군에서 349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거점 소독 시설을 32개로 늘리는 등 방역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유역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순창군 지역은 발효기후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장류식품의 품질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브랜드화시키는 사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순창군과 지역민들이 발효식품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 지역은 고추장과 된장을 비롯한 장류식품이 많습니다. 발효에 적합한 기후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현재까지 재래식 제조 기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품질과 건강식품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발효식품 가공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 관광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순창군과 지역민들이 함께 일명 매운맛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관광 브랜드화에 나섰습니다. 고추장 불고기를 이제 음식을 개발을 했고, 또한 이제 된장 불고기,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만든 순창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를 이제 식당에 배급을 해서 그 소스를 가지고 새로 전혀 다른 음식도 개발을 좀 해서. 단순하게 고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식자재로만 사용하던 지역민들도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추장 불고기가 같이 메뉴에 삽입되면서 고객들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숙박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해서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그런 걸 같이 이제 건강하고 힐링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하고 그러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매운맛을 절감시킨 음식도 개발되면서 외국인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왜냐하면 순창 고추장 유명해요. 근데 여기서 고추장 불고기 있어요. 그래서 맛 너무 맛있어요. 기대요. 순창군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고추장 불고기와 된장 불고기 특화 산업을 내년도에는 제과업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행정기관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식품 관광 산업화 프로그램이 고품질의 지역 특산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시가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읍 무성서원 일원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고하는 고유제와 세계유산 표지석 제막식, 기념식수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만큼 우리 칠보 면민 정읍 시민들과 함께 잘 보존하고 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무성서원의 정신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제시가 시티투어버스 운영 성과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시티투어버스를 8번 운영했고 모두 11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가자들이 주요 관광지를 손쉽게 체험하고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등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했다고 김제시는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이미지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면 운행 코스 재정비와 편의성을 개선한 활성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행 코스를 다변화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김제시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오늘 28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차례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모두 56개소이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농산물 수출 판로를 열었습니다. 부안군은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베트남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대만 시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수출한 양파는 모두 168톤으로 베트남에 수출한 양파 72톤을 합하면 모두 240톤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 많은 세계 시장에 알리고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칠 텐데요. 공기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진 만큼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22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고 가을은 더욱 깊어갑니다. 특히 주 중반 들어서는 중부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는 만큼 보다 두툼한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